이번 영상에서는 GS 리테일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총 5개 항목이 출제가 되었고요. 모두 500자로 제한 가능 글자수, 작성 가능 글자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항상 물어보던 내용들 물어보고 있고, 또 원래 기존에도 어렵지 않은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인문계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겠죠. 네, 한번 그러면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들,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살펴보시죠. 우선 1번입니다. 네, 1번. GS 리테일이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대놓고 회사 지원 동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둘게요. 회사 지원 동기. 흔히 이제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리긴 했지만, 회사 지원 동기나 이런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업관, 그리고 그 직업관이 일치하는, 부합하는 조직으로서의 우리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만, GS 리테일처럼 소비자라고 할까요? 유통?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과 되게 좀 밀접해 있는, 특히나 우리가 쉽게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뭐냐면 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봤던 실질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같이 끌고 들어와서 쓰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글이 진실성이 있어질 겁니다. 간혹 다른 영상들,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채를 자주 채용하기 때문에, 공채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튜브든 아니면 블로그든 이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부분, 여러분들이 GS 리테일을 이용했는데 좋았다, 이런 내용들을 지원 동기로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이 회사를 보면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서 되게 좋으니까, 와, 이렇게 좋은 거 만드는 회사 내가 가서 더 좋게 만들어야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 GS 리테일도 일반 항목을 직업관, 그리고 직업관에 부합하는 회사로서의 GS 리테일 써도 되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의 그 현실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번 구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해되셨죠? 직업관으로 쓰는 것은 이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어서 이전 영상들 통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녹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 회사 지원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본인이 경험한 노력, 직무라는 정확한 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잘하려면 당연히 이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어야겠죠. 직무 역량 항목이겠다라는 게 우리가 바로 또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3번,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험. 자, 일단 조직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상황보다는 내가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 인턴 혹은 그러니까 회사 아니면 프로젝트 조직이라든지 단체에 소속된 상황에서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경험이니까 저는 서본결을 쓰긴 할 겁니다. 서본결인데 여기서 자, 이게 포인트죠. 남들이 꺼리는 일을 여러분들은 안 꺼릴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노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꺼리는 걸 저도 사실 꺼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꺼리는 일을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자발적으로 수행하냐고요? 가 궁금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전에도 강조드렸던 건데, 전 답이 있다고 봐요. 답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진짜 저거는 기피하는 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조직에 대해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답인 겁니다. 뒤에 구조를 짤 때도 제가 적어두었는데, 이건 솔선수범하는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솔선수범을 당연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먼저 나서서 해야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답은 솔선수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3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조도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입니다. 자, 3번에는 조직이라는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4번에는
별다른 뭐 제한이 없죠. 뭐 조직이든 개인적으로 했었던 실패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한 경험을 서술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수나 실패를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잘 안 됐어.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그런 케이스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어떠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실수나 실패를 하고 나서 사람이라면 진짜 하기 싫다. 괜히 했네. 그때 뭐 예를 들면 주식 사지 말걸. 기다릴걸. 라고 우리가 실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매일매일 실수나 실패를 하곤 합니다. 일상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는 다시는 안 봐. 내 주식 다시 하나 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왜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를 원인 분석을 해보고 혹시나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때 내가 원인 분석해보니까 이런 것들로 내가 실패를 했었지. 오케이. 이번에는 그와 다른 내가 선택을 해본다. 라고 해서 다음번에는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극복한 경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수나 실패를 남들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 4번에서 요구하는 핀트랑은 안 맞다고 봅니다. 실수나 실패를 해요. 누구나. 저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부모님도 당연히 실수나 실패를 하곤 할 겁니다. 근데 부끄러우니까 대놓고 말을 못할 것뿐이죠.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 다시는 실패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실패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저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왜 실패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걸 예시로서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그래서 내가 극복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어를 자랑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실수나 실패를 하고 나서 이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가장 돋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경험. 이 5번 항목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리함의 반대말이 뭐죠? 유리함입니다. 유리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유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한 거예요. 유리할 수 있었는데 정직하게 한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 내가 좀 편한 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거. 그럼 5번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정직함을 예를 들어서 그냥 규정이나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정직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GS 리테일은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관련된 내용들 항상, 이거는 제가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그때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5번 항목이 그냥 5번 오땡 정직함에 대하여 라고 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진짜 실제로 저도 GS 리테일을 예전에 지원했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롯데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이나 영업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저 같은 인문계는 써야죠. GS 리테일. 그때는 5번 항목이 정직함에 대하여라고 썼습니다. about 정직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함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GS 리테일은 자꾸 경험을 쓰고 원하는 대답을 못 얻었겠죠. 그래서 5번이 저렇게 살짝 비틀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불리함,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번에서 회사 지원 동기, 2번에서 직무 역량, 요즘에 기업에서 항상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1, 2번에서 물어보고 있고, 3번부터 5번은 경험 항목인데 저는 이제 이게 GS 리테일의 좀 기업 성향, 느낌인 것 같은데 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도 동시에 그 솔선수범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하게.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나 실수를 했으면 이것을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여서 다시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의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보면서 어떤 경험을 어디다 써야겠다라고 좀 이제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항목마다 어떤 프레임, 어떤 식으로 개요를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 바로 항목별 그 개요 작성 방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GS 리테일 지원 동기인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던 그런 직업관에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번 GS 리테일 1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GS 리테일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원 동기로 끌어와서 써보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쓰면 오히려 더 좀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요즘엔 직업관,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걸로 강조를 하긴 하는데 저도 물론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GS 리테일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몸담았던 롯데 제과 과자 먹으면서 와 이런 과자가 우리 삶에 주는 즐거움 이런 걸로 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은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와 비슷한 류의 기업을 작성하실 때 뭐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 쓸 때 요 패턴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뭐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소제목은 뭐죠? 여러분들이 강조할 보여주고 싶은 내용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편의점업의 이러한 가치를 잘 실현하는 GS 리테일이다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썼냐면 저는 바로 두 가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업이 가진 매력이나 가치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쓴 내용들은 다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만 가이드를 드리면 이제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실제 타이핑을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잘 못 잡는 분들이 계셔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예시 문장을 적어두었어요. 요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쓸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문을 열고 나가서 10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가까운 데 편의점이 있어요. 우리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휴지나 칫솔 같은 사소한 필수품부터 와인, 선물 세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상품들까지 없는 게 없는 우리 일상의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다. 제가 느끼는 편의점은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편의점은 좀 든든한 지원군이다. 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예시를 써주면 당연히 따라서 적으실 분들은 없겠지만 여기에 좀 프레임이 갇힐까봐 가급적이면 좀 이런 예시를 안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편의점이 가진 매력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들을 느꼈던 사례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친구 병문안을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병원 1층에 있는 뭐 GS25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 아침에 주스 선물 세트를 들고 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와 진짜 지원을 든든하네 라는 것들을 느꼈던 사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한 이 내용을 실제로 경험해봤던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는 솔직히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글이 진실성 있고 솔직한 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론 직업관도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정말 좋은 패턴의 직업관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인데 이렇게 실제 사례를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를 쓰더라도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레이 첨단 소재는 소재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뭐 쿠팡으로 도레이 첨단 소재의 무슨 소재를 구매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생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그런 위치나 위상,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업관을 엮어내서 푸는 게 맞는데 GS 리테일은 그냥 집 앞에 있는데 이용해보면서 편의점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느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점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갖는 매력을 갖는 조직이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거 이제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GS 리테일은 내가 정의한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지금 바로 나가서 GS 리테일을 보면서 나의 이러한 정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같이 잘 실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 쓰기. 이렇게 쓰면은 뭐 솔직히 편의점을 내가 살면서 20년, 30년 평생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은 없잖아요. GS25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당연히 가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 그걸 우리가 그냥 지원 동기로 쓰자고요.
쉽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2번. 직무수행. 저는 이제 직무수행 관련해서는 보통 역량을 쓸 때 다른 항목들과의 좀 연결고리, 상관관계를 보면서 다른 항목들에서도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네? 그럼 뭐 한 개를 쓸까? 뭐 이런 식으로 직무 역량을 한 개를 쓸지, 두 개를 쓸지, 세 개를 쓸지 결정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글자 수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500자는 글자 수가 좀 적은 축에 속하긴 합니다. 뭐 평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 한 700자, 800자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막 1000자, 1200자도 많고. 그래서 500자는 요즘 추세에는 조금 적긴 하지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3, 4, 5번에서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직무 역량을 그래도 나는 한 2개 정도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많을수록 2개 정도는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 그래서 2번에서는 이 직무 수행을 위한 나의 역량을 바로 보여주는 걸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항상 또 제가 강조하는 거, 직무 역량을 두 가지로 쓸 때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지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둘 다 정성적인, 경험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만, 지식과 경험이 겸비된 균형 잡힌 인재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2개 역량을 쓸 때는, 물론 A 역량, B 역량이라고 네이밍은 했지만, A 역량에는 그러니까 이론, B는 실무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작성 개요를 보시면, 일단 내가 이 역량과 이 역량을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내용이 필요해요. 지원 직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되게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영업관리 직무는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에 한해서 좀 제가 작성을 했어요. 회사와 가맹점의 가교 역할로서, 그러니까 다리 역할, 본사의 다양한 정책을 가맹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 등을 정해진 규정, 원칙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죠. 일부러 제가 이 역할을 정의를 할 때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랑 요거. 왜냐하면 이 역량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역할을 수행할 때는 요런 지식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 요런 지원을 할 때는 요런 경험이 필요할 거다라는 좀 매칭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굳이 그렇게 매칭할 필요는 없고 무조건 업무를 2개를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된다면 그래도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역량은 지식적 측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본사의 다양한 정책을 가맹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어떤 상권에 무슨 가맹점들을 담당할지는 몰라요. 외국인들이 많은 상권을 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남처럼 오피스 상권을 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 앞처럼 대학 상권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상권에 따라서 그 가맹점의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맹점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곧 시장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분석 툴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환경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뭐 스왓이나 패스트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식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전공하신 분들, 상경계열 분들은 경영학 전공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력이 있는지는 뭐 수업을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A 역량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상권 분석력이란, 시장 분석력이란 무엇인가를 한 문장 정리를 해주시고, 해당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던 것들만 나열해도 글자 수가 이건 한 150자에서 200자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150자, 한 200자 정도 될 거고. 이해되십니까? 똑같아요. 경험적인 측면도 저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원칙에 맞춰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객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원리, 원칙, 규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응대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론과 실무적인 역량 모두를 겸비한 인재다 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 역량 2가지를 어필을 했고요. 3번부터 5번은 경험 항목입니다. 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같이 보시죠. 자,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험. 어떤 사람이라도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은 남들이 꺼리는 일, 저는 꺼리지 않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들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꺼려하는 그냥 일반 노멀 펄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특히나 조직에서는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바로
솔선수범의 태도인 겁니다. 소제목은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어떤 꺼리는 일을 했는지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조직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진 태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솔선수범인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답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쌤 저도 솔선수범 쓰고 옆에 경쟁자들도 다 솔선수범 쓰면은 어떡하죠? 솔선수범은 뭐 그냥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태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니 나 하나부터라고 생각하는 태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결은 솔선수범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 겁니다. 별표 3개를 드릴게요. 조직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조직의 일이라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행동함으로써 물론 단기적으로는 나도 꺼려져. 힘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개인의 성장, 그러니까 나의 성장, 내가 이걸 함으로써, 그러니까 꺼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굉장히 어렵고 아니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꺼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교육을 받거나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이제 나아가 야, 민영이가 저걸 먼저 나서서 하는구나.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저번에는 민영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해야겠다 라는 이런 좀 나부터 먼저라는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장까지 우리 윈윈 동반성장 이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래, 나도 꺼려지지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서 솔선수범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3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선수범이란 말은 모두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마인드로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3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정도 분량은 여러분들이 써주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면접에서 어필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경험을 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발휘해서 경험을 써주면 됩니다. 경험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되 무슨 상황이었는가, 다른 구성원들이 꺼려했던 이유가 있겠죠. 뭐 어렵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듣는 예시 있잖아요. 우리 전체 학급이 전체 이제 뭐 교실 아니면 우리 학교 청소를 하는데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아니면은 뭐 누군가는 뭐 군대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근데 다들 냄새나고 좀 지저분하니까 가급적이면 좀 깔끔한 뭐 책상을 뭐 밀고 닦는다라든지 창문을 닦는다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좀 쉬운 거 하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꺼려했던 이유, 그때 내가 했던 생각, 나 역시 그거 솔직히 하기 싫어. 화장실 청소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그냥 칠판 이렇게 좀 닦고 하면 더 그게 편하고 좋은데. 근데 그래도 나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상황에서 요 내용이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더니 문제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제 우리 원래 남들이 꺼리는 일이 잘 그래도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나서서 했으니까. 플러스 하면서 내가 느꼈던 점, 성장과 발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조직 내 긍정적 시너지는 뭐죠? 야, 저번에 민영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막 어려운 뭐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다음에는 그래도 뭐 내가 좀 해볼까? 라는 분위기, 무드라도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긍정적 시너지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4번 경험, 이거는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마인드, 땡땡 마인드, 이 실패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실수나 실패를 하는 것 자체는 뭐 그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100번 시도해서 100번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고 나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그때 왜 못했지? 뭐가 문제였지? 라고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려는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항상 원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 다음에는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그냥 타이핑을 해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면 이건 곧 그 사람의 실력으로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다음번 선택에는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작성을 하실 때 어떤 마인드에 맞춰서 이유를 잘 풀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경험,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날아가는 거죠. 서론에서 그냥 저는 바로 그냥 어떤 실패 경험인지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모전에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입상을 노렸지만 입상 실패했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전공 학점 A+를 목표로 했지만 C를 받았다. 실패를 했다. 라고 그냥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무슨 실패가 중요한지라기보다는 이 글은 뭐예요? 실패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 마인드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패 경험이 바로 제시되고 저는 이거예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원인 분석. 그러니까 제 의견에 따라서는 요거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상황이 또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다고 미리 생각해도 저는 이제 미리 생각해뒀죠. 요 내용이죠. 본론 이후에 이제 발생한 비슷한 상황. 예를 들면 내가 시험 A플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C를 받았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벼락치기만 하려다가 시험 그 범위를 내가 잘못 안 거야. 실수로. 그래서 실패를 한 거야. 다음번에는 일단은 벼락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수님께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내가 계획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고사를 그렇게 망쳤으면 기말고사가 된 겁니다. 1학기를 그렇게 망쳤으면 2학기가 된 거예요. 반복되죠? 그때 내가 했던 생각, 아 맞아 저번에 내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었지, C 받았지, 이번에는 A+ 받기 위해서 그때 내가 고민을 해놨던 거 실천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로 벼락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시험 공부하기 전에 동기들한테 물어봐서 야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 맞아? 교수님께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쳤던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A+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실수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인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이런 정직함을 실현했고 이런 행동이다라는 내용인데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까지 바뀌기 전에는 정직함에 대하여 라고 물어봤었죠. 정직함에 대하여. 그래서 정직함이 갖는 의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때까지의 바뀌기 전의 5번 항목에 대한 답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는 생각을 하다가 좀 그래도 간지나는 말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신뢰 시스템 뭐 있어 보이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항상 별표 3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강조하셔야 된다는 것. 3번, 4번, 5번 똑같은 패턴으로 저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저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제가 쓴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신뢰 시스템이란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규정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 정직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직을 지켰던 경험이 있다.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내가 했던 생각, 처음에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어떤 상황이었고 나는 정직함을 지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보단 중간에 야,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지킬 필요 있나? 라고 했는데 그래도 정직해야지 라고 글이 전개가 되면 한 문장만 적에 있더라도 글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다이내믹해집니다. 재미있어져요 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리고 솔직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시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은행 행원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고객님이 창구에 앉아서 상품을 가입하려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뭐 예금을 상품을 가입한대. 그러면 약관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원래는 하나 다 소개해드리면서 자 이해하셨습니까? 야 아시겠죠? 하고 자 여기다 서명 사인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형광펜 체크한데 칠해져 있는데 서명, 사인, 날짜 쓰시고 뒷장에도 있어요. 거기 형광펜 체크한데 써주시면 돼요. 라고 하기 일수잖아요. 사실은 원래 규정은 뭐예요? 고객님이 이해하셨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다 약관을 짚어드리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규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하시는 고객님들도 아 이거 대충 하지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어기고 그냥 나만의 시간적인 이런 유리함을 위해서 제대로 정직함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독일 국채는 뭐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막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독일 국채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금을 날리고 야 그런 설명 없었는데 너 이거 원금 무조건 보장된다며 막 한참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요 글에 대입을 하시면 좀 더 작성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했던 생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유리할 수 있었던 것들, 뭐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을 아낄 수 있었지만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정직함을 지키고자 원칙이나 규정을
지켜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시간은 걸렸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했고요. 얘가 여기서 정의한 신뢰 시스템도 유지할 수 있었다. 요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3번부터 5번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라고 제가 좀 별표 3개 쳐드린 부분을 집중을 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번 지원 동기, 여러분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편의점을 이용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직무 역량 개인적으로 2개 쓰셨으면 좋겠고, 이론과 실무적인 거에 균형감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이렇게 또 5개 항목 500자씩의 총 2,500자네요. 내용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도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이 경험 써도 될까요? 라고 좀 아리까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S 리테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분석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멘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